고시도전의 위험성은 여러분이 볼 때는 1번을 가장 위험하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2번, 3번을 더 위험하다고 봅니다. 불합격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고시는 능력이 있는 학생들이 열심히 하고 그 중에 일부에게 허락된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실패할 수는 있습니다. 실패할 수는 있는데 빨리 이렇게 합격, 불합격 여부를 가리면은 그거는 개인적으로는 치명적이지는 않습니다. 고시가 안 됐을 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열심히 공부해서 떨어지면은 공부한 게 남아 있습니다. 공부한 게 남아 있기 때문에 표현을 뭐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다못해 한국은행이나 금융감독원 가면 됩니다. 그래도 괜찮은 직장이에요. 저도 이제 금융감독원 한 7년 다니다 나왔는데 학원에 오기 전에 그쪽으로 가서 일하면 그것도 괜찮은 직장입니다. 그리고 또 하다못해 또 안 되면은 공사공단 가면 돼요. 근데 열심히 공부하면은 그 공부 실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가장 많은 유형이 불합격하는 유형보다는 2번, 3번입니다. 수험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에. 저런 경우나 3번이나 사실은 같은 유형입니다. 수험기간이 오래되는데 실력이 쌓이지 않는 경우. 이게 가장 나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염려하고 부모님들이 염려하시는 장수생이 되는 길입니다. 인생을 절반을 망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되니까 빨리빨리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이 시험에 맞는 사람인가 안 맞는 사람인가 이걸 빨리 가려야 됩니다. 예컨대 예를 들면은 박치성이 야구를 했다면 어떻습니까? 실패했을 겁니다, 아마. 박치성이 야구를 했다면. 그리고 잘 나가는 이대호 선수가 만약에 야구를 하지 않고 축구를 했다면 어떻습니까? 그 실패했을 겁니다. 그래서 고시가 안 되는 부분이 인생은 이제 패배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험은 특히나 이제는 공직 적성 시험이 비중을 높게 차지하기 때문에 적성이 맞지 않으면 안 될 확률이 높은 시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될 수 있는 시험인가, 나에게 맞는 시험인가 이런 부분을 빨리 판단해서 안 되면 그때는 돌아서야 됩니다. 다른 길로 가도 충분합니다. 사회 길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그 2번, 3번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 위험성을 이제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그 1번인데 여러분들이 1번에 고시 시작할 때도 혼자 결정할 겁니다. 그 다음 포기할 때도 혼자 결정하는데 반드시 학원에 와서 결정을 좀 하세요. 우리가 병원에 가죠. 근데 이제 병을 이제 미리 진단하기 위해서도 가기도 합니다. 고시 시작은 지금 어떤 형태로 시작이 되는가 하면은 부모님들 이렇게 오시면은 우리 애가 알아서 해요. 나는 지원만 해요. 이렇게 하는데 대학 갈 때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고시는 그렇게 합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왜 맞는가 하면은 부모님이 고시에 대해 모르니까요. 그래서 우리 애가 대학도 갔으니까 또 이제 좋은 대학도 갔으니까 우리 애를 믿고 맡겨요.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애는 뭘 압니까? 그 우리 애가? 걔도 아무것도 몰라요. 걔가 어떻게 합니까? 고시를 해보지 않았는데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걔가 아는 정보라는 부분은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아니면 친구의 얘기를 듣거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본인 마음대로 이제 정보를 취합하는 겁니다. 그는 전문성은 떨어져요. 전문성 떨어지고 우리 과에 내 친구가 됐으니까 나도 될 수 있어. 또는 선배가 몇 년 했으니까 나도 될 수 있어. 이런 부분인데 그 선배 경로하고 본인이 다를 수도 있고 오히려 선배 경로보다 본인이 더 단축하는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고시를 해야 되는가 안 되는가는 반드시 학원에 와서 상의를 하세요. 상의를 하시면은 그리고 제가 20년 학생들 가르쳤으니까 그래도 압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윤곽은 잡아요. 그렇게 시작을 하시고 그 다음 더 어려운 것이 시작은 쉬운데 포기는 더 어렵습니다. 포기는 더 어려워요. 같이 하는 친구는 되었고 나는 안 됐고 이런 자존심 문제도 있고 그 다음 뭐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걸릴 겁니다. 그게 더 힘들어요. 그때도 학원에 오세요. 학원에 오시면은 해서 안 되는 유형은 학원에서는 압니다. 척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1년 가르쳐 보면은 이 학생 안 되겠다. 다른 쪽에 더 좋은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하면은 그때는 포기를 시킵니다. 그렇게 1년에 포기시키는 학생들이 한 15명에서 20명 정도는 포기를 시켜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안 맞는 거 굳이 할 필요 없어요. 대신에 미련은 남기지 않도록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 1번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시작하고 포기할 때 반드시 학원에 오시고 그 다음 2번에 최단기 학경목 포기기간을 설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내년 2019년 2020년이 아니고 안 될 확률이 거의 뭐 98%, 9% 될 겁니다. 그래도 고시는 1% 있으면 그 가능성을 보고 달려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이 돼요, 내년이. 그래야 내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후년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고시는 일단 시작하면 전투력을 100부터 시작해야 돼요. 서서히 이렇게 올리겠다 이런 과정으로 가시면 안 되고 100으로 시작해야 돼요. 100으로 세게.
그래야 이제 빨리빨리 경험이 누적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서서히 시험 다가오면 열심히 하지. 그렇게 하면 다 열심히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쌓이지 않아요. 본인이 이제 많이 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단 목표 기간은 2019년 1차적으로 도전하고 안 될 확률이 높다 할지라도 거기에 나온 데이터를 축적하고 2020년까지 해서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해서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고시에 맞지 않는 사람인데 혹여라도 근소하게 안 되면 한 번 더 하시고 격차가 크면은 나 시험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 되면은 100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안 되는 이유는 뭐 남학생은 여자친구와 헤어져서 괴로웠어요. 뭐 몸이 아팠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뭐 때로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은 되는 학생들은 그런 이유들이 없습니다. 되는 학생들은 거기에 장애가 되는 것이지 그걸 넘어섭니다. 넘어서요. 그리고 안 되는 학생들은 그 앞에 좌절하고 이렇게 되니까 오래 한다고 확률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병 녹화 기간은 내년 후년까지 이렇게 잡으십시오. 그렇게 하자면은 3번에 보니까 최상은 공부 여건을 조성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미래는 남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그 휴학 무조건 해야 되고 학교 다니면서는 불가능입니다. 아니면 능력보다 오래 걸려요. 불가능이라는 부분이 시험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본인 능력치가 2020년에 돼야 되는데 학을 병행하게 되면 2021년, 22년 그걸 확장하면 대학 전체가 고시에 매몰돼 버립니다. 뭐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으니까 휴학 무조건 해야 되고 가끔 이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 여건 이 부분에 걸릴 수가 있어요. 가끔 상담하다 보면은 선생님 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아르바이트 하면서 안 됩니다. 물론 직장을 다니면서 합격한 예도 있지만은 그건 아주 이례적인 얘기니까 그게 이제 부의중을 두면 안 되고 여건을 조성해야 됩니다. 아마 뭐 직장을 다니면서 되거나 이런 학생들은 그전에 공부했을 거예요. 공부했다 안 되니까 이제 직장 들어가서 이렇게 하다가 아주 미세한 부족한 부분이 직장 다니면서도 매울지 정도가 남은 것이지 처음 공부할 때 알바를 병행한다. 이거 불가능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건 해결하시고 그 다음 주변의 인간관계는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최소화시키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 이렇게 하다 인간관계 다 끊어지는 거 아니냐. 시험 붙으면 10배로 살아납니다. 걱정할 필요 전혀 없어요. 최소화시키시고 그 다음 일일 최대한 공부량을 확보해야 됩니다. 얼마나 해야 될까요? 이것도 경험이 없을 거예요. 얼마나 해야 될까? 그래서 내가 대학 갈 때 뭐 1월도 쉬지 않고 했으니까 고시도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경험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고시는 시간당 소모되는 에너지가 300이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100 정도로 보시면 돼요. 대학 입시는 그 당시에는 힘든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근데 사지선다 중에 하나를 고르는 시험이고 이거는 주관식으로 이렇게 자기 머리를 풀어내야 되는 것이니까 에너지 소모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일요일은 무조건 쉬어야 돼요. 일주일에 하루는 무조건 쉬어야 됩니다. 시계에서 최단 공부량 확보하는 것인데 최단 공부량은 그럼 얼마인가 이런 얘기죠. 얼마인가. 데이터가 없죠. 그건 학원에는 있어요. 학원에는. 얼마나 하면 되는가. 이 부분은 10시간에다 12시간에다 이런 데이터가 아니고 학원은 성적입니다. 모의고사 성적이 예컨대 나는 6시간 했는데 모의고사 상위 뭐 20% 안에 든다. 이걸로 충분한 겁니다. 근데 14시간 냈는데도 성적이 하위권이다. 이렇게 하면 부족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측정하는 기준은 학원의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우리가 거의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 보고 나중에 매일 보니까 그 성적이 낮다. 이렇게 하면 공부량을 늘려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충분하다. 이렇게 하면은 몸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도 이제 일반적으로 고시생이 가져야 될 그 자세들은 있습니다. 자세들은. 나는 성적이 잘 나오니까 하루에 뭐 2시간만 한다. 이건 자세가 아닙니다. 자세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정리하면은 아침 9시부터 한 저녁 10시나 11시까지 하면은 정말 우수한 공부량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공부량이 많지 않을 거예요.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나 11시. 근데 이게 왜 힘든가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위당 소모되는 에너지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대학은 우리가 사당 오락 이런 말 쓰죠. 그렇게 해도 되는 게 이건 오픈북 시험입니다. 오픈북. 사지선다니까. 이거는 주관식이니까 완전히 에너지 소모가 달라서 휴식을 많이 취해야 됩니다. 휴식을 많이 취하고 그 다음 공부를 할 때 집중적으로 하고 이렇게 리듬을 좀 타야 됩니다.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이런 최상의 공부 여건이 조성된 상태에서 열심히 하면 미련이 없어요. 미련이. 되면은 나을 것이고 아니면은 승복하고 이렇게 됩니다.